처남댁은 내 손을 잡아당겨 볼에 갖다 댔는데 내 손이 볼에 닿는 순간 이성의 끈을 놓고 만 거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말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다가 현이님 방송 덕에 한 개씩 사연을 꺼내봅니다. 저는 조금 늦은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고 현재 10년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죠. 제 와이프는 조금은 평범한 여자로 저를 만나 그동안 안 해도 될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싫어하는 여자 스타일이 분명했죠. 저는 저희 외숙모를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뚱뚱하고 조금은 게으르고 고3 때 어머니 심부름으로 외숙모 집을 가게 되었는데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는 외숙모를 보고 놀라게 됐죠. 허벅지는 살이 쪄서 터질 듯 했고 뱃살은 티셔츠를 밀치고 나와 있고 관리 안 하는 모습에 눈을 피하게 된 겁니다. 거실에는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가득하고 식탁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잔뜩 쌓여있고 실망을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너무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아라. 그렇게 험담하면 나중에 너 결혼할 때 그런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그렇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내 와이프의 모습이나 생활 습관이 외숙모랑 똑같으니 어머니가 농담처럼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 가끔 와이프한테 말하지. 나랑 운동할래? 조깅이나 아니면 산책이나 가자. 운동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라 몇 번을 시도해봤지만 언성만 높아지다가 포기하게 되고 가끔 와이프가 외출하면 냉장고 정리, 집안 청소를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재활용장에 갖다 버렸지. 와이프가 외출했다 들어오면 또 난리가 나. 왜 말도 없이 치웠어? 라면서 난리가 났다가도 깨끗하게 치워진 집을 보게 되면 그래, 잘 치웠네, 수고했어 라고 말해. 우리는 이렇게 아웅다웅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처남댁이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게 된 거지. 처남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한다고 처갓집으로 오라고 해서 가게 됐어. 그때 처남이 29살이었고 처남댁은 26살이었지. 지금은 처남이 39인데 아이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없어. 처남댁의 키는 175에서 8, 왜소했고 민필 스타일로 나이에 비해 어려 보였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고 처남은 보안업체 관련 직종에 일을 하며 지방 출장이 많았고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집에 안 들어왔기에 가깝게 의지하며 지내려고 우리와 같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어. 그래서 우리 부부와 처남 부부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뭉쳐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맥주를 마시는 일이 자주 있었지. 그러던 중 처남댁이 점점 신경이 쓰였고 그때부터였을 거야. 강원도로 같이 여행을 갔고 하루는 실내 수영장에 놀면서 민망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지. 내 와이프와 처남댁이 수영복을 입고 오는데 두 여자가 왜 이렇게 다른 건지 멀리서 오는 처남댁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어. 처남댁은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 아이들 케어를 해야 하는데 여행 기간 동안 넋이 나가는 놈처럼 자꾸만 훔쳐보며 몸짓 하나하나에 집중하다가 눈을 마주쳐 민망하기도 했어. 그 이후로부터 처남댁을 생각하게 됐고 전에도 자주 만나긴 했지만 여행을 갔다 와선 없던 일도 만들어 처남댁 집에서 더 만나게 되었고 술자리도 많아지게 된 거야. 처남댁은 집에서 항상 편한 옷차림에 나를 혼란스럽게 했고 하루는 고민하다가
처남이 지방 출장을 가고 처남댁이 혼자 있던 날, 약간 취하기도 했고 일부러 퇴근하는 길에 치킨을 나눠주러 간다고 들렀더니 처남댁은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와 현관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이하는 거야. 치킨을 건네주며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고 돌아서려니 여기까지 왔는데 음료수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라고 하며 내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에 놀랬지만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을 기대했고 처남댁도 나를 기다렸을 거란 혼자만의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약간의 맥주로 붉어진 볼살을 보며 아유 터질 것 같다 라고 말장난을 했는데 처남댁은 내 손을 잡아당겨 볼에 갖다 댔는데 내 손이 볼에 닿는 순간 이성의 끈을 놓고 만 거야. 미쳤나봐. 그렇게 나는 처남이 지방 출장을 가는 날을 기다렸고 자연스럽게 처남집으로 퇴근을 하게 된 거지. 처남댁은 아이를 가지려 7년 정도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포기했다고 그러며 처남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단 푸념도 그렇고 내가 처남댁을 좋아하고 있던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도 언제부터인지 나에 대한 감정이 생겨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대. 그렇게 나와 처남댁은 위험한 만남을 이어나갔지만 여자들의 촉이란 놀라웠지. 어느 날 내 와이프가 정색을 하며 처남 없는 날은 처남집에 가지마 라고 혹시나 처남댁이 와이프에게 말한 건 아닌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왜 그러는데? 라고 물으니 당신 휴대폰 봤는데 왜 처남댁 사진이 여러 장 있냐? 수영복 입은 사진은 뭐고? 또 나하고 찍은 것보다 처남댁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더 많은 거야? 당황해서 지워버리고 변명으로 넘겼지만 와이프는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었고 오랫동안 표현은 안 했지만 의심했던 모양이야. 어느 때부터인가 와이프와의 시간이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와이프가 코골이가 심하단 핑계로 각방을 쓰게 된 어느 날 심하게 싸우게 됐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서로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말았어. 처남댁은 우리 부부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미안하기도 했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와이프는 처남 부부를 멀리했어. 처남댁 혼자 있을 때 가기란 더욱더 어려웠지. 한동안 못 보다가 처가 쪽에 모임이 있게 되면 처남댁을 받고 와이프 눈치 보느라 눈인사만을 하고 식사를 마치고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오곤 했어. 처남댁을 보면 역시나 묘한 감정이 들었고 이런 상황이 몇 차례 지나고 어느 날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처남댁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 아니야? 말랐고 작아서 볼품도 없던데 처남댁이 어디가 좋으니? 그런 스타일 좋아하나 봐?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나로선 당황했고 내 와이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처남댁과의 사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혼란스럽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 어찌되었든 우리 부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처남댁을 만났고 요즘은 왜 안 오세요? 그리고 상의 드릴 게 있는데 언니 모르게 시간 좀 내주세요. 알았다고 하고 며칠 뒤 퇴근 무렵 회사 근처로 처남댁이 찾아왔어. 처남댁을 똑바로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처남댁의 발랄한 모습은 찾아볼 순 없었지만 평소와 똑같이 나를 대했고 무슨 말을 할까 한편으론 걱정하며 처남댁이 꺼내는 말을 듣기 시작했어. 고모가 찾아왔었어요. 저한테 고모부 얘기를 했고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고 나는 듣기만 했어. 당신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으니 조심하고 고모부가 무슨 말이 없었냐,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냐, 솔직하게 말 좀 해봐라 라고 물어봤었어요. 아니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긴 했는데 고모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와이프는 내가 처남댁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얘기를 했고, 더 어이가 없었던 일은 일부러 모임 자리를 마련해 나와 처남댁이 볼 수 있게도 했다는 거지. 처남댁한테 일부러 우리 집에 잠깐 오게도 해봤고, 그러면 그날 밤 내 태도가 달랐던 모습을 보고 만족했었던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처남댁을 이용했던 거지. 그게 아니라면 의심되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던지. 처남댁도 미안해,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자동차를 공원 앞에 세워두고 처남댁은 한참을 이야기하고 또 한참을 울기도 했어. 1년이 지난 지금은 서로 정리하고 지켜보자고 했지만 피하려고 해도 명절이나 어르신들 생신 때면 볼 수밖에 없었고, 간단한 눈인사만 하고 옆으로 지나갈 때 손을 스치는 정도로 아쉬움을 달랬어. 그리고 그날은 와이프와의 시간은 일부러 피하게 된 거지. 우린 지금 어떤 해결책은 없어.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